현대 노인과 조선시대 노인 가운데 누가 더 고독할까요? 정답은 현대 노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우선 노인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아마 한 40대 안팎으로 평균 수명을 보면 될 겁니다. 임금들 보면 알잖아요. 환갑 넘긴 임금이 아주 드뭅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 80대까지 살긴 했죠. 영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뭐 80, 한 3세 안팎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은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고독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순신을 보면 됩니다. 이순신도 53세에 사망했는데 노인축에 듭니다. 그의 개인사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 가정사를 한번 볼까요? 그 가정 아버지가 이름 거창하게 졌습니다. 중국의 삼황오제를 들어가지고 형들은 복희씨,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렇게 있잖아요. 그 밖에 삼황오제에 속하는 임금 중에 네 형제를 그렇게 졌습니다. 형은 희신이, 그 다음 요신이, 세 번째 순신, 순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은 우신이, 우임금입니다. 그런데 형 희신과 요신이 사망하니까 조카가 6명이 됐습니다. 그 6 조카를 키우는데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인도 자기 자식들보다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혼인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53세에 전사하기까지 이 일을 치렀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물론 10대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빨리 두었고,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못 보고 죽는 애들도 많았는데 이순신은 비교적 빨리 결혼을 시킨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형의 그 자녀들, 조카들을 먼저 여우고 그들의 양육을 돕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돌본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전사할 때도 그 조카 완, 이완이죠. 이완 옆에서 이완에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환갑 넘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50 넘은 이순신도 노인축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다망했지만은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문의식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가문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찌 보면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 후손들도, 조카들이라든가 그 후손들도 뒤에 일어나는 그 청과의 전쟁 이런 데서 전사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정말 효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고독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7년 안팎 임진왜란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조카들 돌보고 자기 자녀 돌보고, 그 다음에 전시에 자기 자녀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전사하고.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2022년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 노인 인구가 902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 약 190만이죠. 독거노인입니다. 자, 현재 가구 형태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가구 형태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한 34% 안팎이 1인 가구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고향만 봐도 지난해 제 그 시골 마을에 옛날 한 60가구쯤 됐는데 지금은 호수가 한 20가구 정도. 한 서너 가구를 빼면은 거의 독거 노인, 그 중에서도 여자 독거 노인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그처럼 지금은 독거 노인 중에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성 노인들이, 노파들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혼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외로운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외로운가? 고독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조사해 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 되게 가톨릭이나 그 기독교에서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노인입니다. 독거 노인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회적 고립 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봤는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상대가 있는가? 타인 중에 대화할 상대가 있는가? 그리고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하라.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하라. 그런데 그 두 가지 부탁 중에 한 가지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이 무려 42%입니다. 절반 정도가 집안일을 부탁한다거나 대화 상대를 구하는 데서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런 상대가 몇 명인가 물어보니까 구원 요청하기 힘들다.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뭐 거기서 가족을 포함하는지 일반인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족이든 타인이든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죠. 매체나 교통을 보면은 해외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해외에도 친구들이 많네. 무슨 뭐 인터넷에 친구들이 많네.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네. 수천 명, 수만 명 연락을 주고받지만 실제 자기 인생에서 고독할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불안할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질비합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까? 알고 지냅니까? 우리 할머니만 해도 시골 마을 한 60% 되는 데서 아마 전주까지나 나왔을 거예요. 전주까지는 나왔지만 서울은 못 가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서울까지는 가봤지만 제주도까지는 가봤지만 해외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86세 지금 어머니는 뭐 베트남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예, 해외도 나가봤네요. 그렇게 견문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처럼 동네가 전부인, 진짜 읍도 벗어나지 않은, 면이나 군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얼키설키 가문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독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환갑을 지냈던가요? 환갑 막 맞이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고독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봉양을 받으면서 효도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선시대 사람들과 달리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대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풍요 속에서도 빈곤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다고 한 사람이 노인 세대가 많을까요? 젊은 세대가 많을까요? 조사해보니까 모켓 데이터 센터에서 노인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집안일이라든가 대화 상대를 구하기가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인들이 그들보다 다른 연령대보다 젊은 세대보다 5% 내지 15% 정도가 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우리가 고독한 게 큰 뭐 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독거 동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더욱더 본질입니다. 무슨 쌍둥이도 있고 뭐 4쌍둥이도 나오고 이번에 뭐 5쌍둥이도 나왔던가요?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얽혀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파편적 동물입니다. 개인적 동물입니다. 그거 이번에 코로나19를 앓으면서 그대로 입증이 됐잖아요. 어땠어요? 코로나19에서 제 아들도 큰아들도 재택근무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한 2년여를 재택근무하니까 좋아하는데 출근하라고 하니까 출근하면 또 상사들 만나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 회식한다고 하면 또 모여야지. 거기서
그 다른 사람들과 정치도 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데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회적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인간관계를 맡는 양과 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 현대인들처럼 매체와 통신이 발달해서 얕게 만나는 거예요. 깊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은 깊게 사귀면서 동네에만 살아도 누집에 죽이 끓고 밥이 끓고 누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은 몇 개인가 그것까지 알 정도로 어찌 보면 깊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병상련한달까요?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네에서 옛날에 그 서로 그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사실은 오후에는 볼초하고 오전에는 친척 그 매장 요즘 참 그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 경우가 드문데 매장하는데 일을 하고 오후에 벌초를 하고 왔더니 굉장히 힘도 들고 얼굴도 그냥 하루 사이에 새빨 같다고 하고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탓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새는 밖에서 하루만 일해도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365일 그렇게 부대끼면서 또 집성촌을 이뤄서 친인척들이 가까운 데 살면서 그렇게 서로 얽혀 있으면 고독할 틈이 없죠. 아무래도 물론 뭐 시집살이다 뭐다 패단은 많았지만 그러면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독하냐 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인생은 본질이 고독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 됐어요. 개인들은 다 파편화돼서 개인 국가의 개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예요. 혼자 사는 가구가 가장 많다니까요. 그리고 가문의식이 옛날에 비해서 희박해졌죠. 또 노인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 청년 중심으로 왔죠. 그래서 노인은 어떻게든 안 늙으려고 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덜 먹으려고 하고 동안이라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노인 봉양의 책임이 개인에서 국가로 넘어갔죠. 국가로 넘어가면 이건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효심이랄까요? 효도랄까요? 이게 더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럿이 책임지기만 무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효도의식이 좀 약화하고 부모에 대한 봉양 그 책임이 옛날에 비해서 쇠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자식이 전화도 안 하고 또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명절날 잘 오지도 않고 이렇게 아니면 명절에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전화만 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나 오는 것 좋아하는데 선물도 좋지만 자주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부대끼고 일 도와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말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뭣도 싸주고 뭣도 싸주고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고독을 느끼지 않는데 뭘 해서 주면 가다가 어디다 버려요? 뭐 이런 거 몇 푼 주면 사는데 그 정성을 알아보고 부모의 마음을 읽어야 부모가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꽤 있죠. 고독의 절정은 고독사죠. 근데 고독사라는 개념을 보니까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첫째,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혼자 죽는 거예요. 임종을 혼자 맞아요. 죽으면서 자기가 임종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고독사를 맞는 사람이 무려 100명 안팎입니다. 100명 조금 안 되는데 얼마 2021년 통계가 3,387명이던가요? 3,400명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아마 하루에 100명 안팎이 고독사를 맞을 겁니다. 주류는 역시 50대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독사의 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 합니다. 말 그대로 고독한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독사는 자살입니다. 병사보다 자살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고독사를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느냐? 최선은 가족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족 치료. 가족이 있습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도 대부분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독사를 만든다는 것은 가족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가족 치료에서 우리 집 4명만 해도 제가 뭐 문제가 있다 하면 자녀들과 얽힌 걸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부터가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다 나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이게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용해야 본인부터가, 근데 본인부터 수용 안 하고, 그럼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치료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것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약은 쓴 게 좀 좋은 거예요. 쓴 약이 좋은 건데, 이 가족 치료 정말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 우선 가족 치료로 가는 단계에서부터 풀립니다. 사실은 그 계기만 마련해도.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개인 치료죠. 자기 스스로. 그 다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최선은 자기 스스로 고독할 틈을 주지 않는 거지만, 그 다음 더 좋은 것은 가족이 전부 다 치료를 받는 가족 치료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면서 어떤 가문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길러줄 필요가 있죠. 명절 같은 때 그냥 놀러 가는 게 개인으로서는 좋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뿌리 의식이랄까요? 이 대물림의 뭐랄까요? 그 고독 탈출법, 거기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체부라든가 배달부라든가 지자체에 따라서 뭐 택배기사라든가 이런저런 사람을 향해서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뭐 그런 소식들이 쌓일 때, 우편물도 그대로 쌓이고 신문도 그대로 쌓이고 뭘 배달해 줬는데 그대로 쌓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지자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AI 스피커, 그 스피커 있잖아요. 누리야 뭐쩌라 저쩌라 하는 거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는 요양보호사의 이 출장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는 고독사 예방 상담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자살 예방 상담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 같은데 그런 시설에 가서 있으면, 뭐 중환자들도 가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 뭐랄까요, 그 사람들과 보내면서 거기서도 이제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고독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뭐랄까,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죠. 노인들은 스스로 알긴 하지만 노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노인 교육은 물론 젊은 사람한테도 해줘야 되겠지만 본인에게도. 그 다음에 노인 정신의학과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소아청소년 뭐 정신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특수과들은 있는데, 왜 노인들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지금 이제 고령사회이잖아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해가 몇 해 안 남았는데 왜 노인 전문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 그 전문의 과정이 한 40개 안팎이라는 것 같던데, 저한테 물어보니까. 왜 노인과는 없는지 좀 궁금해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노인은 그냥 자연사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이 하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노인 소외 시대에 이 전문의 제도만 봐도 좀 노인들은 슬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세태에 적응해야죠.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 세태에 바뀌어서 젊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인은 고독한데 고독은 혼자 오지 않죠. 화불단행, 그런데 화는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데 독불단행, 고독도 역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울, 불안, 분노, 여러 그 감정을 더불고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독이라는 감정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그 물을 자르듯이 구분해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롭고 서럽고 외롭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편의상 나눴을 따름이지, 언어는
예, 분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정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얽혀있는 그 속에 나는 외롭고 혼자다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이 이순신 장군처럼 고독할 틈을 두지 않고 자기 자녀뿐 아니라 조카들까지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재산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고독할 수가 없죠. 고독할 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가면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할 때 그래 조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럼으로써 빛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독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문제를 현대인과 조선인을 견주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고독이 생기는가 고독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해소책을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걸 참고해서 개발한다면 고독하지 않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